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매주 한 번씩 도착하는 택배 상자. 그 속에는 반찬 몇 가지와 짧은 손편지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그 상자를 기다리는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. 이제 혼자 산 지도 5년이 다 되어 갑니다.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 나가 살고 딸은 결혼해서 바쁘게 지내죠. 처음엔 정막이 무섭기도 했어요.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거든요.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까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. 이젠 조용한 집안도 나름 괜찮아요. 매주 월요일이면 습관처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. 인터폰 소리에 현관문을 열면 택배 상자가 조용히 놓여 있거든요. 누구한테 온 건지 안 봐도 알아요. 우리 딸 수진이. 박스 안에는 김치 한 통, 삶은 달걀, 잘게 썬 나물 반찬,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작은 메모 한 장. 엄마, 감기 조심하세요. 요즘 날씨 건조하대요. 달걀 삶은 건 아침에 따뜻하게 드세요. 엄마, 늘 사랑해요. 처음에는 그런 메모를 볼 때마다 괜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요즘은 미소가 먼저 나옵니다. 이 아이도 참 애쓴다. 바쁘게 살면서 이렇게까지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가끔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전화를 해야겠다 싶다가도 목소리 들으면 울컥할까봐 그만두곤 해요. 그저 메모 한 줄 읽고 반찬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말해요. 나도 너 사랑해. 그 말 늘 잊지 말고 살아. 어느 날부턴가 상자 앞 메모가 좀 달라졌어요. 예전처럼 정성껏 적은 글씨가 아니라 급하게 쓴 듯 짧은 문장이 전부였죠. 엄마, 죄송해요. 오늘은 반찬 많이 못했어요. 이번 주는 조금 바빴어요. 다음엔 더 챙겨 보낼게요.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. 수진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니까. 애 키우랴, 일하랴, 남편 챙기랴, 저 같아도 정신없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안 했어요. 괜히 부담 줄까봐. 엄마는 괜찮다.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.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죠. 근데요,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. 괜찮다고 생각했는데도 문득문득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. 냉장고 문을 열고 딸이 담아준 반찬 그릇이 텅 비어 있을 때, 주말에 우두커니 앉아 드라마 보다가 이거 재밌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전화기를 쳐다만 보고 있는 내 모습이 괜히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. 언젠가는 상자 안에 메모가 없이 왔던 날도 있었어요. 그날은 좀 마음이 많이 허전하더라고요. 바빴겠지, 까먹었겠지.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내가 이젠 그렇게까지는 신경 쓸 대상은 아닌가 같은 쓸데없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.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. 수진이가 보내준 김치로. 익을 대로 익은 김치였지만 왠지 그날따라 국물이 짜고 시더라고요. 밥을 다 먹고도 한참을 그릇만 바라보다가 메모지 한 장 꺼내서 제가 딸한테 썼어요. 쓰고 접고 상자 안에 넣었어요. 보낸 건 아니에요. 그냥 나 혼자만의 위안이었어요. 엄마는 괜찮아. 수진이만 괜찮으면 돼. 오늘은 메모가 없어도 엄마는 네 마음 알아. 며칠 전이었어요.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웃집 김 여사님을 만났어요. 그분은 딸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거든요. 아이고, 요즘은 우리 딸이 애 데리고 자주 와요. 같이 밥 해먹고 손주랑 놀고 어쩌다 엄마 집도 하루 이틀 재워주고 그래. 웃으면서 말하는데 괜히 속이 쓰렸어요. 나는 딸이랑 마지막으로 얼굴 본 게 언제더라? 가끔 사진은 보내요. 손주가 유치원에서 뭐 만들었다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얼굴. 근데 저는 그 옆에 없었어요. 생각해보니 작년 제 생일에도 전화 한 통, 카톡 하나였어요. 엄마, 오늘 회의가 늦어졌어요. 이번 주 주말에 꼭 갈게요. 미역국은 다음에 같이 먹어요. 그 주말 결국 수진이네는 오지 않았죠. 그 다음 주도
그런 날들이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는 기대도 안 해요. 그날 밤엔 괜히 술 생각이 났어요. 혼자 캔맥주 하나 까놓고 안주도 없이 TV만 틀어놨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. 스스로한테 말했어요. 이게 뭐라고 서럽니? 그냥 너도 너 인생 사는 거지. 애들한테 기대하지 마, 바보야.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. 다음 날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. 오랜만에 제 마음을 말해봤어요. 수진아, 엄마가 네 목소리 좀 듣고 싶었어. 딸은 당황했는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. 엄마, 왜 그래? 감기 걸렸어. 엄마도 감성 폭발하네.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. 제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. 아니야, 그냥 네가 보낸 메모에 엄마도 한 줄 써주고 싶었어. 다른 말이 없었어요. 저도 조용히 전화를 끊었죠. 그날은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. 택배가 한동안 안 왔어요. 월요일이 3번이나 지났는데도 현관 앞엔 아무것도 없었어요. 첫 주에는 그냥 잊었겠거니, 둘째 주엔 뭔가 사정이 있었겠거니, 셋째 주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. 그냥 습관처럼 현관문을 열었다가 아무것도 없는 바닥을 보고 문을 닫는 걸 반복했죠. 냉장고 속 반찬은 바닥났고 그나마 딸이 만들어주던 나물도 다 떨어졌어요. 시장에서 조금 사긴 했지만 그건 맛이 없더라고요.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 무렵 토요일 아침 뜻밖의 벨이 울렸어요. 이 시간에 누구지? 하고 문을 열었더니 낯익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. 딱 봐도 수진이 손길이었어요. 늘 그렇듯 테이프 모서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주소 라벨 옆에 조그맣게 하트 표시도 있었죠. 박스를 열어봤어요. 반찬통이 여럿 들어 있었고 그 위에 흰 봉투가 올려져 있었어요. 편지였습니다. 그동안 본 메모지랑은 다르게 꽤 길게 써 내려간 편지였어요. 엄마, 요즘 참 많이 바빴어요. 아이 아프고 회사도 일 많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. 근데 그 와중에도 매일 생각났어요. 우리 엄마는 지금 뭘 드시고 계실까?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? 엄마, 전 그냥 엄마한테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다 못 돌려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가끔 너무 부끄러워요. 그래도 엄마는 늘 괜찮다고 하시잖아요. 그 말이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. 이번 상자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도라지 무침 많이 넣었어요. 된장국도 끓여봤어요. 맛은 없을 수도 있지만 제 마음만은 꼭 전해지길 바라요. 엄마, 늘 사랑해요. 저 엄마 딸이라서 참 다행이에요.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처럼 울었습니다.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편지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. 그날 밤엔 된장국에 밥 말아서 먹었어요. 짠지 한 점 얹고 조용히 먹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. 수진아, 엄마도 너가 내 딸이라서 참 다행이다. 그날 이후로 저는 편지를 여러 번 꺼내 읽었어요. 한 번은 식탁에서, 한 번은 이불 속에서, 또 한 번은 택배 상자 정리하다가 어느 날은 옛날 수진이 어릴 적 사진첩도 꺼내봤어요. 빨간 털모자 쓰고 눈밭에서 눈사람 만들던 아이, 첫 소풍 가던 날 도시락 싸달라며 들떠있던 얼굴, 수능 날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챙기던 그 아이. 그랬던 딸이 이제는 제게 반찬을 싸서 보내고 걱정된다고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되었어요. 시간이 참 빠르죠? 요즘은 택배 상자가 다시 규칙적으로 와요. 반찬은 많지 않아도 그 안엔 여전히 작은 메모가 꼭 들어있어요. 엄마, 사랑해요. 이번 주도 잘 보내세요. 엄마 미소 보고 싶어요.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전 마음속으로 다짐해요. 그래, 이 아이가 이렇게 애써주고 있는데 나도 건강하게 잘 있어야지, 아프지 말아야지.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은 이런 작은 메모 한 장, 된장국 한 그릇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지도 몰라요. 요즘은 제 삶의 소소한 기쁨이 다시 찾아왔어요.
장 보러 가면 수진이 좋아하던 간식도 사고 꽃집에 들러 꽃 한 다발 사와서 식탁 위에 올려두고 문득 딸 생각나면 편지지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적어보기도 해요. 보내지는 못해도 괜찮아요. 그죠?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. 전 그렇게 오늘도 딸이 보내준 사랑으로 하루를 삽니다.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하루를.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 당신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? 구독과 좋아요로 한평생 이야기가 이어나갈 수 있게 힘을 주세요. 댓글로 여러분이 차마 보내지 못한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한평생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